그래프를 설명을 할 거고, 그 전에 앞부분 쪽에서 그래프 전에 내용 중에서 자, 각 변환하는 거 몇 가지만 해볼게요. 치트키 한두 가지를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세타가 4사분면 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반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각이 한 바퀴 돌 때마다 4사분면이 걸리겠죠? 한 바퀴 돌 때마다 4사분면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면 얘를 3으로 나누다 보면 각이 첫 번째 돌 때 3으로 나누면 각이 이상한 데로 가 있겠지? 4사분면이 있는 애가. 뻘짓걸 하지 마. 네. 왜 문자를 보내 그래? 뭐? 네? 뭐? 아니 풀었냐고 한 거였어. 물어보고 말고 안 풀 거지. 나온 답을 풀어요. 자, 사각수하면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각이 얘가 시초선이잖아. 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양수,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수각이야. 그럼 사사분면 각이라는 것은 얘가 몇 바퀴 돌고 사사분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이겠지? 됐지? 그럼 각이 아주 많이 있다 이 말이 됐네. 그 많은 각을 뭘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누게 했을 거야. 그럼 그 많은 각들을 3으로 나누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면 각이 잘라져 가지고 다른 위치에 동경으로 가 있을 게겠지.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흐름상 이해돼? 그러면 요놈의 각은 이 전체에 대해서 360도에 대해서 4분의 1만 놓여져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많은 세타 각을 3으로 나누게 되면 그 많은 각이 3으로 나누게 되면 세타가 여튼간에 4분의 1의 각을 갖고 있었겠지. 4분의 1만큼의 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그 4분의 1만큼의 각을 3으로 나눠도 4분의 1만큼의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세타가 360도 중에 4분의 1만 있는 거지. 3으로 나눠도 4분의 1만 얘가 갖고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 한 바퀴 중에 얼마만 표현될 거냐면 90도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90도를 어떻게 찾을 건지만 좀 빨리 알면 되겠죠? 자, 정성적인 풀이 방법은 2n 파이 4사분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타 2n 파이. 이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알고 대답하는 거야? 네. 왜 맞아 이게? 틀린 말. 아무 생각이 없지. 아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네다 정수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한 바퀴 더 가면 2파이만큼 더 가니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얘를 뭐로 나눌 거야? 전반적으로 3으로 나눠가지고 식을 적어서 n대선에 수를 집어넣을 거야. 이런 방법이 우리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이해됩니까? 정석적인 이게 풀이 방법이라고. 그래서 n에다 정수 집어넣어서 뭐가 되면 똑같은 각이 나오면 스탑. 집어넣다 보면 3으로 나눴으니까 3번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각이 나옵니다. 그런다는 말은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되냐면 위치적인 특징만 알아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얘를 3으로 나눠 0을 3으로 나눴습니다. 얼마가 되지? 0이 되겠지. 2분의 3파이를 3으로 나눴어. 2분의 3파이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가요?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2파이입니다. 3으로 나눴어요. 2파이를 3으로 나누면
2파이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가 됐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지금? 다시 0을 3으로 나눴어. 0. 2분의 3파이를 3으로 나눴어. 2분의 파이. 다시 여가 2파이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 그럼 요놈은 2분의 7파이를 또 3으로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계속 돌 거 아니야. 됐니? 근데 현재 이 값하고 이 값의 형태가 요 위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3으로 나누면 요 각이 나왔고 2파이를 3으로 나누면 요 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하나를 찾았어요. 이 하나를 찾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등분 중입니다. 총 12개, 얘가 30도니까 12개가 3등분 돼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12개를 3등분 시키면 4칸당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답이 떨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n에다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 3개의 위치가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하나만 찾으면 되겠지? 민주야 알았니? 네. 한 번 더 할 거야. 지금 요것은 요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보자고 알려주는 거야. 꼭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단답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서술형일 때 이렇게 풀면 점수 안 주겠지. 자, 2사분면 갈 걸까? 2사분면 얘를 3으로 나눴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1이 갔습니까? 얘를 3으로 나눴어. 어디로 갔어? 1이 갔습니까? 요각이 색칠되겠지. 세타가 지금 한 바퀴 돌 때의 2사분면이라 생각하면 요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답은 4개당 하나씩. 4개당 하나씩. 이렇게 답이 떨어진다고 해. 됐니? 아까 4사분면 위치하고 좀 다르잖아. 됐지? 다시 말해 4사분면도 3개가 나올 거고 1사분면도 3개, 2사분면 3개, 3사분면 3개씩 떨어질 거야. 규칙적으로. 됐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각들은 동경 위치 관계 2가지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할 거야? 2개를 빼서 식을 만들든지 2개를 더해서 식을 만들든지. 연아 이해되지? 얘는 빼 더해. 식 안 부를 거야? 서로 일치한데 어떻게 할 거야? 연아 갔냐? 네? 어디 갔어? 아 일치한데. 빼요. 일치하면 빼면 뭐가 나와야 돼? 누구랑 세타 4세타를 뺄 거야. 식으로는 이 정도 써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만 쓸 건데. 네? 식으로는 4세타 빼고 세타가 식이야. 요놈이 뭐가 된다고? 2n파이라고 쓸 거라고. 그리고 정리해서 3으로 나눠주고 n에다가 정수 집어넣어서 원하는 4분면에 들어올 때까지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됐어요?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요. 그럼 2개를 어떻게 해? 인경아 2개를 어떻게 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더하면 가운데 2배. 가운데 2배 하면 얼마가 나오니? 세타. 뭔 소리 하고 있어? 가운데 얼마야? 2분의 파이거든. 2배 파이가 나와야 돼. 몇 바퀴 돌고 파이가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어려운 논리 아니지? 2가지 논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푸는 거야. 있어?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온 각들은 각이 다 일치를 할 겁니다. 식으로 나온 표현들은 각이 다 일치를 해.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각이 일치를 안 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어. 이해되니? 그런
그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어떤 관계는 있을 수 있냐면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이거나 두 개의 차가 2분의 파이거나 두 개의 합이 파이거나 두 개의 차가 파이거나 이런 건 가능해. 그러면 왜? 각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일치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해석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갈까? 단위원으로 가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야. 단위원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같은 각이 표현되면 그놈으로 바꿀 거야. 이해되니? 요놈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나왔어. 되니?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고 해? 했어? 이거는 지금 각이 어쩌니 우리가 첫 번째는 사인 코사인을 통일시키는 게 법적 목적이 아니라 각을 통일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단위원을 그려보면 돼. 세타가 안 나왔네요 하지 말고 세타를 하나라고 대충 하나 설정을 하고 해. 세타에다 우리는 쉽게 가는 것은 요놈을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요 정도 볼 수 있겠지. 이 정도로 볼게요. 이 정도로. 세타 플러스 60도. 세타 플러스 30도. 세타 플러스 30도. 얘는 뭐야? 세타 마이너스 60도에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60도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갈 거지. 두 개의 차이가 지금 90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놈의 x좌표는 코사인이고 요놈의 y좌표는 사인이야. 요놈의 x좌표는 코사인이고 요놈의 y좌표가 사인이라고. 근데 요놈은 사인 값이니까 요놈의 y좌표지. 그럼 요놈의 y좌표랑 요놈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요놈의 y좌표랑 요놈의 x좌표가 똑같은 거죠. 절대값이. 90도 대칭이면 저번 시간에 했잖아. 지수할 때도. 90도가 되면 어쩐다고? x, y 절대값이 바뀐다고. 거기에 부호는 생각해달라 이겠지. 부호는 바뀔 거니까. 그러지? 그럼 요놈의 y좌표는 요놈의 x좌표에다가 요놈의 y좌표는 요놈의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겠다가 되는 거죠. 요놈의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단위원에다 나타내보면 훨씬 편하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 되니?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요놈을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파임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해됩니까? 이 표현법이 보통은 우리가 각도 변환할 때 이 표현법을 쓰지 않았고 어떤 표현법을 썼냐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우리가 보통 표현법으로 많이 썼어. 이해되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의 더하기 빼기가 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사인이 됐어. 됐니? 민주의 그 몇 사분면 각이니?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 되겠냐? 호중아 이거 몇 사분면 각이니?
성윤아 몇 사분면 각이니?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얘를 예각으로 보라겠지? 4사분면입니다. 그리고 부호는 원래 사인으로 할 거야. 원래 사인으로 할 거야. 사인은 무슨 좌표? 음수지. 그러면 얘가 얘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놈을 그대로 쓸 거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너희들이 단위원을 잘 볼 줄 알면 이 각도 변환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대칭적이고 수직이고 이런 거 좌표로 생각하면 됐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그래프도 풀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방정식을 풀 때 부등식을 풀 때 이러한 것들을 단위원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해석할 땐 단위원이 제일 쉬워요. 잘 보이고 각도가 잘 보여. 단위원에서 뭐가 잘 보여? 각도가 잘 보여. 뭐가 잘 보여? 각도와 값이 잘 보여. 그래프에서는 값이 잘 보이는데 각이 안 보여. 그래프에서는 값이 잘 보이는데 각이 안 보여. 각이 안 보여. 값이 안 보여. 잘 보이는데.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각은 우리는 어디서 잘 보여? 이렇게 돌려야 잘 보여. 각은 돌려야 잘 보여. 얘를 옆으로 깔아 놓으면 안 보여. 연아야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요거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몰라요. 모르잖아. 이거 몇 도야? 50. 와 이거 알고 있어. 민주야 이거 몇 도냐? 와 알고 있어. 민주야 이거 몇 도냐? 80. 이야 똑똑한데. 이거 몇 도냐? 몰라요. 그런다니까.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각적인 삼각함수는 당연히 뭘로 단위원에 표현해보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각도 잘 보이고 사인값 코사인값도 잘 보이고 탄젠트 값도 잘 보이고. 탄젠트는 어떻게 볼 거야? 기울기로 볼 거야. 이건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각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각이 다르면 각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 나오는 각은 90도 차이 형태입니다. 합이 90도, 차가 90도 이런 형태야. 합이 파이 180도, 차가 180도 이런 차이야. 그래서 각을 일치시킬 수 있어. 그래서 식을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저번 시간엔 공식 중에 뭔 공식이 있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 기억납니까? 민주야 기억 안 나지?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분의 1은 뭐라 했어?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모르겠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공부를 외우라겠네 선생님이. SC분의 1. 우와. SC 코사인 사인 곱하기 역수입니다. 그렇지? 탄젠트를 바꾸는 건 쉬운데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탄젠트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뭐가 잘 안 보이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렇지? 1은 뭐야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 했잖아. 그럼 1은 뭐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요게 잘 안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우리 1로 바꾸는 작업은 되는데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못 바꿔. 잘 못 바꿔. 됐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문제에서. 자 근거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우리는 2차식으로 봅니다. 몇 차식으로 본다고? 2차식. 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2차식으로 봅니다. 근데 1은 0차야 상수야. 상수야. 우리가 다항식을 볼 때 꽤 많이 쓰여지는 건데 내림차순이 있어요. 2차, 1차, 0차. 이게 하나의 룰이야. 되니? 2차, 0차는 내림차순이 아직은 아니야. 1차가 없어서. 되니? 2차는 우리는 동차식이야. 동차식이야. 차수를 봤을 때 우리는 내림차순 또는 동차식으로 식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좀 약하긴 해. 요건 좀 약하고 어디 한번 선생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냐는 문제야. 됐니? 그래서 사인이 큰 범위가 언제 어디죠? 사인이 큰 범위가 언제야? 사인이 큰 범위 각이 어디야? 아무 대답을 안 하냐? 민주야, 네.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 네가 해야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범위가 어디입니까? 사인보다 큰 범위. 아, y는 x 그리고 더 오른. 오, 오른쪽이 아니라 사인은 무슨 좌표야? y 좌표지. 위쪽입니다. y는 x 그려가지고 위쪽 범위. 그럼 그림 생각하면은 y는 x 그리면 45도 저기 뭐야 파이 플러스 45도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자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는 4분의 5파이는 바로 못 읽어도 관계없어. 1사분면 쪽을 잘 읽고 그쪽을 보면서 생각학을 적으면 돼.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가 사인이 더 큽니다. 역으로 코사인이 더 큰 범위는 반대편이 되겠죠. 근데 코사인 범위는 범위가 잘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각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야. 되니? 조심해야 돼. 출발점이 0이야. 0 보통. 보통 0 요렇게 갔다가 끊겨졌다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돼요. 요것 때문에 너희들 많이 틀려. 이게 연결된 범위인지 끊겨진 범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문제는 아니야. 2차, 1차 상수죠. 2차, 1차 상수 룰이 맞습니다. 2차, 1차 상수 내림차수는 정리했어. 이 책에는 없어. 이 책에는 없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네.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큽니다.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 범위 나왔지 좀 전에. 어떻게 풀었어? 단위원을 그려서 풀었습니다. 단위원을 그려서 풀었어. 우리가 단순 문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단순 문제는 단위원을 푸는 게 편합니다. 탄젠트도 당연히 뭘로 풀면 편해? 단위원으로 풀면 편합니다. 탄젠트는 뭡니까? 뭘로 봐? 호중아 뭘로 보냐? 탄젠트는 기울기를 볼 거야. 기울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루트 3을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루트 3을 표현했어요. 됐습니까? 대신 탄젠트는 조심할 점이 있어요. 기울기니까 양수, 음수가 조금 조심해야 돼. 지금 요놈이 현재 마이너스 1이야. 요놈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민경아. 작은 거야. 큰 데로 가라 했으니까 1이 가야 돼. 다시 말해서 각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0이 됐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지. 양수가 되고 있지.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그러지? 그럼 요 각을 구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틀렸어. 틀렸어. 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어디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야? 시초선에서 돌아간 각을 보는 겁니다. 시초선에서 돌아간 각을 봐. 이게 항상 시작점이 여기야. 근데 조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나왔어. 그럼 시작이 여기가 아니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이 기울기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민주야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좋았어.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오지. 여기 얼마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파이야. 이 간격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입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까지는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범위 안에도 없는데 여 범위는 실은 빼줬어야 돼. 탄젠트를. 원래 탄젠트 이 값이 없어. 원래는 빼줬어야 했는데 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탄젠트는 요 값하고 요 값은 빼줘야 돼. 기울기니까. 되니? 얘는 안 들어왔어. 이때 들어왔네요. 이때 몇 도가 돼 지금? 45도 쪽인가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갔다가 다시 6분의 파이까지는 범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범위를 빼줄 것이고 요 놈이 얼마야?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식을 문제를 푸는데 조심할 점이 있다. 조심할 점. 각을 쓰는 방법만 조심하면 이런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제는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요게 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상수를 줘가지고 해가 존재할 수 있는 K의 값은 범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되니?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돼. 알고 있어야 풉니다. 현재 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다 2차식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상수야. 되니? 얘가 룰이 안 맞는 표현이라고 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사인, 코사인으로 제곱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섞어져서 표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꿀 수도 있지만 상수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해가지고 형태를 맞추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됐니? 사인은 그래서 우리는 각도도 맞출 수 있고 차수도 2차로는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좋았어. 기본적인 문제였고 나머지는 선생님 설명 안 한 것들은 했네 이걸 탄젠트 분의 1 사코의 역수에 사코는 얼마야? 사코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소리지. 그러지?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야?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필요하지. 그러지? 쌤이 상가함수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라고?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부호는 항상 너희들이 부호 때문에 틀려. 상가함수 선생님 부호를 잘못 봤어요. 이건 잘못 본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상가함수 부호를 잘못 봤으면 모르는 거야. 크다 작다를 작다인데 크다로 썼어. 잘 못 푼 거야. 등호를 못 썼어. 못 푼 거야. 알았니? 상가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해. 두 가지야. 부호, 절대값. 상가함수는 그래서 절대값을 너희들이 먼저 구하고 부호를 나중에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부호를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해. 삼각함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가 하나 주어질 거라고. 이해되니? 이게 사인이 주어졌다. 단위원이 위에 있는 y좌표가 주어졌다. 이해되니? 단위원이 위에 있는 x좌표가 주어졌다. 단위원 위에 있는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 값들이 다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이해되니? 단위원 이외에 y좌표를 주어졌어. y좌표 똑같은 게 두 군데라고. 그럼 각이 두 개라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두 개고 이렇게 두 개고. 탄젠트도 두 개고. 다시 말해서 절대값만 구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그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는 선생님은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이렇게. 사인 나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야? 비율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b야. b를 값으로 표현한 거라고. 됐지? 그러면은 이 각을 기준으로 사인이 나오면 요걸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로. 하나가 나오면 코사인, 탄젠트는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구한 건 뭐야? 절대값만 구한 거라고. 부호는 여기서는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돼? 4분면으로 가야 됩니다. 되니?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요.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그러면 양수밖에 없네. 요걸 판단하고 우리는 요식을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제곱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2분의 3이 됐어. 말 돼 안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2분의 3이 됐어. 제곱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현재는 뿔마로 작성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우리는 플러스만 쓸 거라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루트 2분의 3 가능해 불가능해? 자, 기억하세요. 일단 기억해. 모르더라도 기억해.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요놈 2분의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야. 요놈하고 두 개지를.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알려줄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얘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 기억하라겠어. 푸는 방법은 언제 나오면 설명해 줄 거야.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거 모른다고 했어. 기억하라고 해. 기억하라고 해. 알겠어? 외웠어? 자, 개수가 1인 겁니다. 1이 아니면 달라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현재는 얼마가 나왔어? 루트 2분의 3이 나왔지? 그럼 제곱을 하면 2고 제곱을 하면 2분의 3이니까 그 범위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해되니? 사인, 코사인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지만 두 개의 관계가 원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어쩐다고?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인, 코사인을 풀 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값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해 줘야 돼요. 나올 수 있다, 없다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호정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이 됐어요.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곱하면 일자 아무 것도 몰라도 각각만 봐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모르더라도야.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뭔지 모르잖아. 몰라도 되잖아. 2분의 3이 안 나온 건 알겠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우리가 특수한 경우는 먼저 생각하고 가야 돼. 자, 두 가지 얘기했어. 부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두 개의 값을 더했다, 뺐다, 곱했다? 왜 어떻게 하면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지? 부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건 다 돼. 부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값적인 생각은 두 번째야. 그래서 특수한 값이 나오면 이거는 정해진 값이야. 특수한 값이 나오면 이거는 정해진 값이라고 해.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알려준 거라고 해. 됐어요? 근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에요. 자, 우리 문제 안에가 사인 세타만 있는 문제, 코사인 세타만 있는 문제는 합성이야. 승우야, 사인 세타만 있고 코사인 세타만 있는 것은 합성 문제야. 다시 말해서 치환해서 풀 거야. 사인만 있다, 코사인만 있다, 치환 문제야. 합성 문제라고. 합성했으니까 치환해서 풀겠다 이거지. 아닌데요, 사인 코사인이 있던데요. 그거는 바꾸어서 사인으로 바꾸냐 코사인을 바꾸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건 치환을 통해서 푸는 합성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 안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있는 문제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을 생각하는 단위원 문제야. 그래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라고.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사인 코사인은 여기 위에 있는 점만 가지고 놀 거야. 초록색 점만 갖고 놀 거야. 그 점을 갖고 놀았더니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야. 기울기가 1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거꾸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야. 위에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 점이 루트 2이고 여가 마이너스 루트 2야. y절편이. 얘는 기울기가 1인 놈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난다. 이런 논리야. 쉬운 논리는 아니야. 풀이 방법에 다른 풀이도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사실, 문제 속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동시에 있는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그 난이도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자는 소리야. 사인을 y좌표, 코사인을 x좌표로 바꿔서 풀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꽤 복잡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공부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약간 변칙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변칙적인 문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단위원을 보면서 해석까지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될 거라고. 단위원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을 모른다? 문제 못 풀어. 그 이상을 못 풀어. (18번) 잠깐 언급하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안 풀기는 좀 그러고.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인, 코사인, x, y 문자가 총 4개입니다. 문자가 총 몇 개야? 4개. 4개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
사인 제곱 x 이제는 각이 다르잖아. 우리가 각이 다른 문제가 없어. 원래 없어. 없는데 나왔다는 소리는 사인 x를 그대로 사인 y를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는 소리고 여기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식과 사인 제곱 y 플러스 코사인 제곱 y는 1이라는 식을 섞게 되면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제곱식이 등장했지. 제곱이 있다는 소리는 이 식을 뭐 해라는 소리야? 제곱을 해보고 관찰을 해라 이거지. 근데 문자가 4개인데 문자를 줄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요놈을 통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꿨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서 바꿔봐라 이 말이잖아. 얘는 사인 x가 있고 요놈이 코사인 x가 있지.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코사인 대신에 사인 제곱 x로 바꿔라 이 소리야. 흐름 이해되니? 문제의 흐름 이해돼? 자,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뭐였냐면 원래는 얘였습니다. 두 개의 합이 나왔고 두 개의 곱이 나와서 여기서 부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단 여기는 sin x, 코사인 y, 코사인 x, sin y 문자가 4개야. 너무 복잡해. 문자가 4개 너무 복잡해.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고 가야 된다. 알겠니? 뭘 판단해? 부호 판단을 해서 사분면적인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문제 안에서. 그래야 너희들이 모순점을 잡을 수가 있어.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돼. 얘는 몇 사분면일 거야? 부호가 어떻게 될 거야? 체크를 하고 표현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지? 얘는 요 놈을 제곱이 나오니까 요 식을 제곱할 거고 요 식을 제곱할 거야. 그럼 요 식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대신에 사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 y로 바꾸면 문자가 통일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이런 형태가 비슷하게 나올 거야. 흐름은 그렇습니다. 다음 419번.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긴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항상 우리는 동경이잖아. 동경. 각을 잘 표현한다. 첫 번째 각을 표현한다. 야. 각을 표현하고 나면 호의 길이가 그 각으로 표현이 될 거야. 이해되니? 각을 표현하고 호의 길이가 각으로 표현될 거라고 해. 근데 문제가 단위원 사이즈가 다르잖아. 원 사이즈가 다르지. 그러겠지? 정신 차려. 자, 원 사이즈가 다르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무엇만 했던 것을 단위원 위에만 했던 놈을 원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야. r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요게 꽤 쉬워. 좌표를 놓을 때 이렇게 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잘 많이 표현을 하진 않아. 적어도 삼각함수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모든 점을 시작점하고 거리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모든 점을 자, 요 점이 예를 들어서 요 점이 p, q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p 플러스 여기다가 q 플러스 하면 끝. 어려운 말 아니지?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시작점이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면 그 점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거리하고 각 돌아가는 각으로 표현 다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얘기했어요? 삼각함수에서는 일단 이렇게 동경 문제는 각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요놈의 하나의 각이 있고 요놈의 하나의 각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놈이 C1이니까 요놈을 세타1이라 표현할 거고 얘를 세타2라 표현할 겁니다.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속도가 똑같대요. 다시 말해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죠.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움직인다고. 근데 원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얘가 더 빨리 움직이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인 세타1하고 호의 길이는 r 세타2가 같다는 식이 하나가 등장한 거야. 첫 번째 식. 두 번째.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표현했을 거라고. 자, 여기까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동경 위에 있는 점을 중심하고 연결하고 나는 각을 표현했다. 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너희들 동경 문제를 풀 때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각으로 나머지 것들을 표현할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이래서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C2가 C2라는 요놈이네, 요놈. 요놈이 지금 몇 바퀴를 돌아?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세타2가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이 말이야. 세타2가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세점 O, P, Q가 일직선이야. 조심해야 돼, 일직선. 동경이 갔다가 아니라 일직선이란 말은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이거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이거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누가 더 빨리 돌아? 세타1이 빨리 돌겠지. 그리고 몇 번을 만난다고? 4번을 만난다 이 말이야. 4번을 만난다. 그때 R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세타1이 빨리 돌겠지. 세타1이 빨리 도니까 그러겠지. 그럼 첫 번째 만나면 어디서 만나죠? 두 개가 반대편에 있어서 만나지겠지. 두 개의 각 차이가 반대편에서 만나겠지. 첫 번째 상황이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일직선 놓으려면 두 개를 빼서 어쩐다고? 파이가 나오겠지.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만나겠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러잖아. 이렇게 돌다 보면 얘가 먼저 돌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된 거야. 달리기. 멍선 달리기 느리고 연어가 빨리잖아. 그러지? 두 개가 만났어. 그럼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또 역전시켰겠지. 얘가 더 빨리 도니까. 시침 저거 보면 되잖아. 시침하고 초침 보면 되잖아. 분침하고 초침 보면 되잖아. 이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3파에서 만났고 또 4파에서 만났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자 4파이까지 도는데 4번 만났다고 생각하면 5번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지? 그럼 어쩔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돌다가 4번은 무조건 만났고 5번 만나기 전에 끝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해되니 지금? 어차피 세타1이 더 빨리 돌 거니까 그 차이가 지금 파이 한 번 만났고 한 번 일직선에 놓였고 2파이 또 일직선에 놓였고 3파이 일직선에 놓였고 4파이 되니까 일직선에 또 놓였어. 그 다음에 계속 돌았으면 5파이가 차이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해필이면 4번만 만난 거라고. 4번만 만났다 이 말이야. 이 뜻을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럼 누군가는 4번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도 있겠지. 4번 만났어. 끝 할 수 있잖아. 4번 만나서 끝 할 수 있잖아. 뭔 말 이해되니?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위에 있는 식 1번 식을 넣으면 되겠지? 이 식이 어떻게 돼?
R-1 세타 2 이렇게 되겠지. 되니? 얘가 4파이가 돼서 끝났다고. 얘가 4파이가 돼서 끝났어. 이때 세타 2는 얼마야?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끝났어. 그때 세타 2는 얼마니? 얼마야? 세타 2 4파이겠지. 4파이가 될 때 끝났으니까. 두 개를 돌렸을 때 얘가 지금 4파이 되는 것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을 때 두 개 일치를 했다는 소리 아니냐. 이 세타 2가 얼마일 때야? 4파이일 때야. 이때가. 뭔 말을 하는지. 세타 2가 4파이가 되는 순간 일직선에 놓인 네 번째 상황이라고. 이해되니? 이해해야 돼 이거. 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야. 그러면 이놈이 4파이가 됐다고 했으니까 R은 얼마다? 이때 R은 2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안 풀고 식으로 풀 거야. 어떤 상황일 거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니? 근데 4파이 이게 세타2가 이렇게 4파이 딱 왔는데 4파이 왔는데 딱 처음으로 만났을 때 게임이 끝났으면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계속 돌 수도 있잖아. 4파이 동안이라 했으니까 더 갈 수도 있잖아. 더 갔지? 더 갔는데 다시 반대로 돌면 몇 파이가 돼? 5파이가 됐겠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가 5파이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때 세타2는 얼마야? 4파이라고. 계속 돌면 계속 돈 게 아니지. 지금 반지 사이즈가 달라졌겠지. 세타2는 무조건 4파이라고. 마지막. 그럼 이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4파이가 되니까 4분의 1에서 R은 얼마가 될 거야? 4분의 9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되니? 이 R 사이즈에 따라서 자 세타2가 4파이가 됐을 때 네 번째 처음으로 만났거나 세타2가 돌다가 다섯 번째 만날 수도 있잖아 원래는. 근데 다섯 번 만나지 말라고 했어. 이 R이 4분의 9가 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얘네들 차이가 4-1의 세타2가 요것이 뭐야 지금? 요 뜻이 뭐야? 요 식이잖아 지금. 세타1과 세타2의 차이잖아. 세타2의 차이는 뭐냐? 뺄 거 아니야 두 개를. 이 차이가 4파이부터 5파이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번을 만났다는 소리는 4파이가 될 때 네 번 만나고 5파이가 되면 다섯 번 만나거든. 그러면 4파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때 세타2는 얼마일 때냐면 4파이가 될 때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이 두 개의 각 차이가 4파이가 5파이 사이에 있으면 일단 4파이는 넘어섰고 5파이는 아직 덜 갔다는 소리니까 네 번은 만났다 이거지. 이게 끝나는 위치가 언제 끝났느냐 이거지. 딱 만나서 끝났는지 5파이 그 다음 번째 만나기 전에 끝난 건지 요 상황이라고. 이해되니? 복습하세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너희들이 식을 적을 수 있어. 지금 선생님 뭐에 대한 얘기면 각도에 대한 동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중이야. 합시다.